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300초 말씀하신 거는 저 차단기를 껐다 켜거나 네. 아니면 이 시스템을 다운 시켰다가 다시 켰을 때를 기준하는 건가요? 네, 껐다 켰을 때도 이제 그런 저 300초의 그 딜레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요게 그 하루 종일 이 가동이 됐다가 저녁 때 되면은 오후에 이 일몰 시간이 되면은 이 인버터가 가동 전압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인버터 자체가 꺼집니다. 꺼졌다가 밤새 이 꺼져 있다가 화면에 뭐 모든 게 다 오프가 돼요. 꺼져 있다가 아침 되면은 또 아침 되면은 다시 이제 여기에 재전압이 형성이 되면은 300초 동안 딜레이 시간을 거친 뒤에 운전으로 다시 이렇게 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주택의 태양광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직접 한번 우리 기사님께서 체크를 하시면서 하는 과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네.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좀 해줘 보시겠어요? 자,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모듈에서는 큰 문제가 단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없고 접속반이 있는 경우는 접속반에서 크게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접속반을 우선 점검하는 부분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훅구 메타라고 그러는데 가정집에서는 거의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전기 기술자분들이 주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요것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모듈에서 내려오는 건 DC 전압이기 때문에 DC 전압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여기 DC 전압인데요. 요것을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채널 1, 채널 2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채널 1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플러스고 까만 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럼 현재 172V, 170V 정도 형성이 되네요. 이게 채널 1에 지금 모듈이 12장이니까 6장에 가난한 DC 전압이 169V, 170V 정도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2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채널 2에 형성되는 전압은 여기도 마찬가지 172V. 왜 6장씩 나눠졌으니까 거의 전압은 뭐 거의 채널 1이나 채널 2가 크게 변함이 없어야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휴즈 전단까지 요 회로를 거쳐서 휴즈 전단까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또 체크를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저게 인의 플러스라 되어 있고 인의 마이너스예요. 그럼 인의 플러스 라인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빨간색이 플러스고 요 마이너스. 이렇게 찍어 보면은 요까지 이제 171V, 169V. 여기 169V, 170V, 170V가 이 육직 병렬로 들어왔기 때문에 170V 정도의 전압밖에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0V, 170V. 그러면 요까지는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휴즈를 통과를 하는데 휴즈에서 뭐 어떤 좌측이든 우측이든 단선이 됐다 그러면 밑에 전압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아까 전에 이쪽이 플러스였으니까 똑같이 내려와서 우측에 플러스, 요 마이너스. 요를 그래서 지금 169V 이렇게 내려오면은 요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휴즈가 이상이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을 때는 거의 여기 요 표시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표시 램프만 보셔도 크게 요까지는 도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접속반을 통과해서 인버터 열로 들어와서 인버터가 가동이 되는데 여기서 요까지 이상이 없었는데 인버터가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인버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버터를 AS 처리를 보시면 됩니다. 인버터 AS는 주로 인버터 좌측이나 우측 쪽에 보시면 이 라벨이 있어요. 라벨에 보면은 여기 고객 지원센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거는 동양 인버터의 회사에서 AS를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AS를 무상 AS를 해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화를 하셔서 큰 AS 비용 부담 없이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단기
차단기 부분도 위에서 접속반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저게 접속반에서 전기가 내려오질 않으면 이 표시창에 숫자가 아예 뜨질 않아요. 근데 여기 표시창에 숫자가 떴다는 것은 전압이 형성이 저 모듈에서 내려오는 전압이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됐는데 운전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AC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AC 라인은 요 차단기 주로 차단기나 이 소켓 부분에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소켓 밑을 보시면은 이 접속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녹아서 여기가 녹아서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쪽에 접속된 단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주로 해 보시면 돼요. 이런 훅구매다나 이런 전압 테스터가 있으면은 이런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AC 전압이라고 이 교류 전류 여기서는 AC예요. 이 모듈에서 내려오는 것은 DC 전압이고 이쪽에 집으로 들어가는 건 AC 전압이라 그래서 교류라 그럽니다. 교류 전압. 그래서 교류 전압에다 놓고 테스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적색이나 흑색 아무 쪽으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230V 이렇게 전압이 떠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다. 1차, 2차 230V 뭐 이쪽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230V 230V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전압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요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장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혹시 이것을 좀 태양광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런 요령 같은 거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AS를 다니다 보면은 모듈을 닦아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적당한 위치에서 닦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닦아주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한 곳에서는 가능하면은 그 올라가서 위험하게 안 닦아주셔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듈 부분은 그렇고 이쪽에 인버터나 접속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최소한 뭐 열흘이나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가끔 운동삼아 나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 예. 이게 뭐 전기세가 요금 폭탄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주 나가서 이렇게 가끔 운동삼아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가동 여부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반은 오래되면은 이게 주로 보면은 접속반에 보면은 이런데 지금 탄화가 돼 있고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런 것들은 손을 보고서 저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돼요. 접속반이 여기 녹이 나거나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화재가 나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은 접속반을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인버터 자체가 요즘은 접속반 내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런데 교체해 주시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인버터 쪽이 보통 고장이 났을 때 인버터를 그 교체를 하거나 그러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인버터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저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태양광에서 내려와서 주택에 그 주는 그 이익 효과 대비해서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 이익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저렴하게 AS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AS 주로 하는 전문가를 의뢰하셔서 이렇게 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교체를 하거나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고객분들한테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인버터 쪽은 주로 고장이 나면은 3년에서 한 5년. 요즘 그 주택 지원 사업 나온 것은 7년까지 이렇게 AS가 무상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인버터 자체에 보면 우측이나 좌측편에 라벨이 있는데 이 라벨에 저 AS 고객 지원 센터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AS를 받으시면은 무상으로 3년에서 5년, 많게는 7년까지 AS를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큰 부담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러셨을 때는 AS 기사를 뭐 어떻게 알아두셨다가 전화를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요. 저 모듈은 만약에 저 중에 한 장만 뭐 깨지거나 고장이 나도 그 라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칩니다. 한 장만 고장이 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묶음에 전압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요 지금 원회로 투회로 이렇게 두 묶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한 라인이 죽었을 때는 한 라인이 죽었을 때는 저 전력량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두 개 다 죽으면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고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아, 그러면 저 뭐 육안으로 저 모듈이 확 깨졌을 때는 뭐 모듈 회사에다 연락을 해보면 될 텐데, 근데 저 모듈이 만약에 그냥 어디가 고장인지 의심만 갈 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모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이 갈 때 그 모듈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예, 모듈 회사에서도 우선은 책임을 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모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우선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알려줄 만한 그 AS를 전문으로 태양광 업체 전문으로 하는 분을 섭외를 하셔서 모듈 한 장 한 장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에 그 모듈을 점검을 해서 AS를 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자체가 중국산이거나 또 오래됐거나 또 회사가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그 기술자분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체를 하거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 기사님,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은 아까 그 관리 요령이나 AS 그분의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 계량기를 통해서 지금 또 태양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 계량기를 보시면은 발전이 돼 가지고 집에 쓰는 전기가 많을 때는 여기 돌아가는 저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요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집에서 쓰는 전기가 발전량보다 많을 때는. 그런데 발전을 해 가지고 집에 쓰는 전기가 더 많을 때는 집에 쓰는 전기보다 저게 발전한 전기가 더 많을 때는 이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지금 현재 왼쪽으로 도는 건 집에 쓰는 전기보다 발전량이 많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왼쪽으로. 요것을 보시면은 지금 그 발전이 집에서 쓰는 것보다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요쪽에 여기 보이는 요 동그란 것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그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것보다 집에서 쓰는 양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이게 집에서 쓰는 것보다 생산한 게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통 우리가 왜 전기를 집에서 주택용 전기는 쓰고 남는 전기는 그 한전에 저축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저축된다는 표현이 맞는가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저축이 그렇게 되는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저기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저축이 되느냐 하면은
요 한전 계량기에 적산이 돼서 이제 발전이 된 것들이 집에서 우선 3kg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소실이 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잉여되는 부분은 이 계량기에 적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에 적산이 돼서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한전에 검침원을 통해서 적산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은 겨울이나 이렇게 일조량이 좀 적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아시면은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